답은 AI 반도체, 또 최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월요일 마감의 정석 투자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양대 지수 가운데서 코스닥의 낙폭이 컸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소폭의 하락에서 13조 원 가까운 거래대금이었고 코스닥은 8조 원대 중반 거래대금으로 1% 하락이었는데요. 마감에 한마디 전해주시죠. 2700에서 지수의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는 시장, 1등주들의 유동자금을 확인해 봐야 하는 자리, 이익 병행, 그리고 분할 매수, 느낌표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크진 않았습니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서로 크게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의 HBM 납품과 관련한 아직은 그 불확실성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시장의 의견들이 좀 돌았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HBM 납품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이게 당분간 좀 쉽지 않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배터리 관련주가 오늘 코스닥에서 또 낙폭이 좀 크게 나왔거든요. 에코프로 BM이 21만 원대까지 3% 하락을 했습니다.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지 오늘 장 어떤 부분 보셨는지 대응 방법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제목에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시장은 확인이 필요해요. 확인을 좀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누가 시장의 전체 자금을 연속적으로 좀 키워갈 수 있는지 그 산업 1등주들 이게 저는 드러나야 된다. 근데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다. 드러나고 있지 않아요. 2,550대 여러분들에게 매수 의견을 좀 드리고 나서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했었던 게 2,700이었잖아요. 그죠? 2,700까지는 명백하게 드러났었어요. 시장에서. 자동차, 그 다음에 지주사, 금융주, 그죠? 그 다음에 반도체. 그래서 2,550에서 2,700대까지는 순풍을 달았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쉽게 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드러났으니까. 그래서 2,550 구간에서 자동차나 금융주나 반도체,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4월 19일 날 저점 찍지 않았어요. 그 전에 찍었지. 2,650과 2,700 미리 찍었지. 지수보다 먼저 확인을 해줬거든요. 내가 이번 구간에 유동성을 키우는 한 축이 될 거야 해서 이제 자동차, 현대차나 기아를 한번 잘 보시면 잘 봐봐요, 여러분. 종합주가지수는 언제 저점을 찍었었냐면은 4월 19일 날 요날 저점을 찍었거든요. 요날 좀 찍었는데 요 기간 동안에 자동차하고 그다음에 그 금융지주들 보면은 자동차가 먼저, 금융주보다 먼저, 반도체보다도 먼저. 그 현대차하고 기아가 타이어 교체하는 바람에 앞으로 갈 수 있었거든요. 그전에는 이제 타이어가 빵꾸 나가지고 뒤로 가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현대자동차는 22만 원대 기준으로, 그 다음에 기아는 10만 원대 초중반을 기준으로 좋은 매수 기회를 줬죠. 시장보다 먼저 확인을 해줬다 이거예요. 나 이제 그만 하락할 거니까 이제 스탑 좀 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자동차나 기아 같은 경우가 브레이크를 걸고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주식들, 하이닉스 관련된 주식들, 그 다음에 이제 KB금융 이런 주식들이 그 다음에 이제 뒤늦게 반등 흐름을 이어갔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2,700대부터는 여기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냥 하나만 보면 돼요. 여러분. 층수가 높아졌잖아요. 층수가. 그죠? 2,550층에 살다가 2,750층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 층수가 높아졌어요. 층수가. 그죠? 층수가 높아졌으면 당연히 유지비가 더 많이 드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이 유지비가 최소한 12주 정도 필요했는데 유지비가 계속 주고 있지 않다 이겁니다. 이게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거의 11조 내외 정도로
계속 거래가 되고 있었다 보니까 이 구간 동안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따라가지 말고 수익을 좀 병행하자라는 의견을 드렸었잖아요. 소부장도 좀 챙기면서 가고 자동차도 한 2개 있으면 한 종목 좀 챙기고 그죠? 한 배터리는 좀 버티고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거저거 하지 말고 그냥 셀트리온 전 정도만 18만 5천 원 밑에서 정도만 사고 나머지 그냥 현금 들고 좀 있으셔라. 이게 제 전략 아니었습니까? 그죠? 근데 오늘 보면은 12.9조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여러분 거래대금이 증가해서 그럼 12조 이상의 자금이 붙은 거 아니냐. 근데요 여러분 이거 매수 자금 아니에요. 매수 자금 아닙니다. 오늘 거래대금이 12.9조면 좋은 거 같잖아요. 안 좋은 거예요. 겉만 번지르르 한 거예요, 여러분. 겉만 번지르르 한 거고 안에 있는 내용물 뜯어보면은 실속 없는 거예요. 이 매수 유동성을 키워줄 수 있는 이 자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매도세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래대금이기 때문에 겉만 번지르르 하고 그 다음에 이 투자 심리의 개선에 도움 안 되는 주식들이 많이 있었다. 예를 들면은 오늘 어떤 것들이 좀 있었냐면은 JYP 같은 경우가 13% 같은 급락 흐름이 나왔잖아요. 이런 게 나오면 안 되는 시장이에요, 여러분. 왜냐면 지금 종합주가 지수는 전저점을 깨는 주식이 많이 나오면 안 되는 시장에서 이런 흐름이 나왔잖아요. 지금 뭐 제가 JYP만 보여드렸지만 오늘 이런 주식들 많았거든요. 갑자기 막 10% 이상 급락 나온 주식들. 이거는 뭐냐면은 저 자금을 구성하고 있는 섹터들 가운데 거래소하고 코스닥을 통틀어서 매수세 같은 경우는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종목 수를 줄이고 있고 매도세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은 상대적으로 증가한 걸로 보이는데 아래에 있는 내용물을 뜯어보게 되면 거래량 있잖아요.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저가 거래량들이 많이 나와서 매도세가 더 많이 있는 자칫 잘못하면 속을 수 있는 시장인 거예요. 속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이거 뜯어서 헤쳐보면 보여요. 근데 그냥 겉에 있는 것만 보면 아마 당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석투자가 시청자분들 편이니까 저는 알려주는 거예요. 속지 마시라고. 아셨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거 겉만 번지르르 시장인 거예요. 겉만 번지르르 시장인 거니까 지금 같은 구간에 속지 마셔라. 그럼 어떻게 대응하는 게 이제 속지 마는 거냐? 간단해요. 2700 요 구간에서 2700 요 구간 있잖아요. 요 이상 구간에서는 이 매수 거래대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 연속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층수를 높일 수 있는 질 좋은 자금들이 붙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산업 1등주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 1등주가 지금은 부족하지 않나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현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금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 주식이 나타나기 전까지. 내일 안 나타나면 어떡하냐? 내일 모레 안 나타나면 어떡하냐? 일주일 뒤에도 안 나타나면 어떡하냐? 뭘 어떻게 해요? 현금 들고 있어야죠. 신호 나오기 전까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안 나오면 뭘 어떻게 그냥 현금 들고 있어야지. 신호 나올 때까지. 여기 타협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들어오기 전까지 그 어떤 감정도 다 필요 없어요. 돈 안 들어오면 타협이고 뭐가 없어. 그냥 현금 들고 있는 거예요. 수익 병행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심플. 그래서 먹고 토하지 마라. 이게 기본 전략이 되는 거고. 자, 이런 가운데 돈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주식이 번질 수 있잖아요. 그럼 이때는 좀 더 우리가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자, KB금융 같은 경우가 오늘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가 주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이 주식도 오늘 거래대금이 조금 붙으면서 전고점 넘어갔어요. 누가 따라 붙어야 될까요? 현대차가 따라 붙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기아가 따라 붙어야 되고. 그러면 좋아지는 신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리고 현대차하고 기아까지 따라 붙으면은 반드시 SK 하이닉스가 신고가까지 다시 가주는 시도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 심리 있잖아요. 현재 시장에서 오늘 매도세가 많이 나왔던 이런 주식들은 매수 포인트로 다시 여러분들이 바꾸실 구간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하이닉스가 다시 전고점 나오는 시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좀 쉽게 갈 수 있는 시장이 되는 거고, 그 전까지는 무조건 현금 관리하는 거고, 수익 병행하는 거고, 이익 병행하면서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삼성전자와 관련돼서 악재가 좀 나왔는데, HBM3 8단이 엔비디아 그 탈락, 이 얘기가 좀 나오면서 뭐 급락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전 이렇게 개그예요, 개그. 그냥 개그 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증권사, 거기 발표했던 데는 제가 뭐 굳이 얘기하진 않겠는데, 제가 재작년도 2023년도 88,000원대에서 89,000원대 있잖아요. 이때 제가 여러분들 추천드렸을 때 급락 났었을 때,
그때 좀 악의적으로 반대 막 이런 얘기 나왔었던데요. 그러니까 그때 샀으면 좋은 결과가 있었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개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정확하게 좀 얘기하면 이게 생각하시면 돼요. HBM3E가 8단이 있고, HBM3 12단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12단이요, 여러분. 8단은 이미 SK하이닉스가 90% 독점하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여러분 굳이 이 리스크를 감수해서 주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지. 12단이 더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디램하고 랜드 가격 있지 않습니까? 요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삼성전자는 그냥 8만 원대 이하서 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머지는 다 개그다. 대신 여기에 유동성이 우리가 부족하니까 전략적으로 가라 이거예요. 소부장 관련된 주식들은 급락 나올 때 샀다가 급등락 한번 챙기다.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 병행하라고 했잖아요. 이 전략을 계속 유지하는 거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 아직 대장이 안 나왔으니까 삼성 SDI나 포스코 퓨처인 정도라도 장대 양봉을 뽑아줘야 되는 거예요. LNF라든지. 그래야지 좀 제대로 된 반격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전까지 다 속도 조절인 거예요. 그래서 2700에서는 지수의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1등주들이 유동자금 여러분 어느 쪽으로 쏘는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현금 좀 남겨놓으시고, 잘 싸게 샀던 것들은 좀 수익도 병행하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저 PBR 관련된 주식이 반도체까지 다시 이어진다. 그러면은 다시 이제 만들어놨던 이 현금을 다시 공격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플랜 세워서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심플이죠? 네. 네, 정관님. 간단하게 네. 한 가지만요. KC텍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하다고 의견 주신 분이 계신데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K스택 이걸 가격대로 알려드려야 되나 아니면 시점으로 알려드려야 되나? 만약에 제가 매수한다면요, 저희는 이제 없는데 만약에 제가 매수를 한다면은 삼성전자가 8만 원에서 8만 1,000원 장대 양봉 뽑을 때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삼성전자를 가지고서 한다면. 그리고 만약에 종목으로 내가 이 종목을 공략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얼마에 매수할 거냐면 3만 1,000원대 밑에서 살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장의 중요한 키포인트 오늘도 많이 나왔는데요. 삼성전자 HBM3는 12단 중요하다는 점, 8만 원 이하의 가격에서 매력적이라는 부분, 그리고 금융주의 활약 잘 확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화요일도 마감은 증권통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